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을미년 궁중 활극 13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협찬 책보세. 제10회 민태거사의 죽음, 실순이를 부탁해.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근과 민태의 해우는 이러했다. 그 후 해근은 전환도로부터 받은 6만 양으로 사설 궁전을 짓는다. 왕실의 궁궐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그나름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해 아버지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궁궐 이름도 지었다. 어머니 유경왕후의 육, 아버지 박조대왕의 박을 딴 궁전해서 육박전이었다. 당연히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해근의 손과 발은 민태거사와 그의 딸 실순이었다. 그러나 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마마, 연근공주와 만지대군이 오셨어요. 들라 이르라. 뭐하러 왔니?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또 큰 누나에게서 뭘 더 빼먹을 게 없을까 궁리하다가 왔겠지. 안 그래? 큰 누나, 궁전 의리의리하네. 이거 아버지 유산으로 만든 거 맞지? 그래. 아버지가 왕실의 장래를 위해 축적해두신 재산으로 만든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상의해야지. 그걸 언니 혼자서 다 끌어다 쓰면 어떡해? 우리는 박조대왕 유경왕후의 직계자녀 아니야? 왜 언니가 이 모든 걸 다 독식하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너희가 뭘 한 게 있니? 아니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바마마가 유산을 큰 누나한테 다 주라고 했어? 그거 아니잖아. 맞아. 이 돈 아바마마 금고에서 나온 건 맞는데 그 금고에 있는 돈을 발견한 사람은 전환도 아니 주상이고 그 주상이 나한테 넘긴 거야. 그럼 내 거지. 어떻게 너희들이 소유권을 운운할 수 있어? 언니, 그럼 그 돈이 전환도 돈이야? 원 소유주가 아바마마면 아바마마의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뭘 어쩌자는 거야? 이 육박전의 석가래, 기와, 기둥 뽑아다 가져갈 거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 큰 누나, 그러지 말고 이 육박전 건물 공동 소유로 하자. 그리고 월세 수입 딱 3등분 하자고. 큰 누나 혼자 독식하지 말고. 싫다고! 너희 둘 자꾸 나하고 남매로 엮이려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밥 먹을 때만 함께 모였지. 우리가 뭐 남매로서 뭐 이렇다 할 정분을 나눈 게 있었니? 예, 만지야. 안 되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의 해근 공주마마는 우리 피보다 진한 사람이야. 누나, 우리 그러면 의군부에 호소하려고 하거든. 이 판사판 공사판이라고. 마음대로 해, 이 칠칠 맞은 것들아. 연근공주와 만지대군은 이렇게 언니이자 큰 누나에게 철저히 배제당했다. 앞선 이야기에서 나온 대로 왕실 남매 사이에서는 정부는커녕 교류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연근과 만지가 따로 만난다. 만지야, 큰언니, 아니 해근 옆에 있는 요숙 말이야. 그리고 그 딸. 그 민태라는 중, 그리고 그 딸 실순. 그게 해근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그런 모양이지? 거의 해근은 그 둘 앞에서 꼭두각시라고 봐야 할 거야. 그 민태가 돌아가신 어마마마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며 달라붙어서는 큰 누나, 아니 해근일 농락한다잖아.
우리가 주상에게 상소문을 올리자고. 주상에게? 그래. 그리고 또 서너 개 만들어서 운종과 유기전 일대 방을 붙이는 거야. 아주 근데 개망신을 시키는 거지. 그래? 그러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오지 않겠지? 좋아,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 두조대왕 시대가 끝나고 우조대왕이 즉위한다. 우종 앞으로 상소문 하나가 배달된다. 진정코 저희 언니 해근공주는 민태거사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왕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주상전하,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민태라는 요승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십시오. 민태거사는 순수한 저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민태거사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언니를 잃고 싶지 않지만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상전하뿐입니다. 지금도 언니 해근공주가 민태거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주상전하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하, 이 청혼을 단호히 거절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민태거사도 다스릴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언니도 민태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뭐야? 이 년놈들이 이 누나겸 언니를 능멸해? 마마, 그자들이 주상전하에게 상소를 보낸 것만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종로 곳곳에 방을 붙였사옵니다. 내가 뭐 그런다고 이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고얀 것들.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마마! 큰일 났어요. 왜? 거사님이 갑자기 개거품을 모시면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임종이었다. 민태 앞에 저승사자가 성큼 다가섰다. 아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마마의 소리를 누가 들려주냐고요. 공주마마, 제 여식 실순이가 이제 마마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제 영적 안목, 예언 능력 다 실순이에게 전수했습니다. 저의 유심 카드를 실순이에게 장착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마마가 왕위에 오르시는 그날까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어딨어요. 마마, 그런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뭐요? 마마의 모든 재산 실순이에게 맡기십시오. 괜히 마마가 갖고 계시면 동생들이 분할하자, 공유하자 이러며 계속 공격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이제 제가 가면 아마 본격적으로 마마를 흔들 것입니다. 마마의 재산 지키십시오. 꼭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 하신 말씀도 어마마마가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인가요? 그럼요. 암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도 있는 것이다. 얼마 뒤 그토록 어린 또 귀여웠던 실순이가 드디어 결혼한다. 상대는 회윤공. 그는 고향도 경력도 알 수 없는 사람, 그저 말타기의 달인으로만 알려져 있다. 실순과 회윤공의 첫날 밤 대화다. 회윤공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실순과 육체관계 없이 지냈던 그 첫날 밤. 이보시오, 부인. 네, 서방님.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행여 나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걸 꼭 알고 싶으세요? 언젠가는 알아야 하겠지만. 당신과 당신 가문이 왕족인 해근 공주와 엮여서 거의 한 식구처럼 행동하니까 말이오. 솔직히 말해주시오. 내가 실수하기 실소이다. 나도 뭘 알아야 할 거다. 지금 듣고 영원히 발설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걱정 마시오. 내 입은 무겁소. 아니,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서방님을 살려둘 수 없어요. 산산이 조각내서 바다에 뿌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재조차 남기지 않을 겁니다. 아니 무슨 첫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한단 말이오. 농담이 지나치시구려. 아니요, 한 글자도 과장됨이 없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경천 동지할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경천 동지할 계획? 이야기는 길어졌다. 구말리 같은 밤이었다. 그러면 공주마마를 주상이 되게 한다. 그게 어찌 비밀이 될 수 있겠소?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사람이란 간사하죠. 아버지와 나는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며 늘 노심초사해 왔어요. 당신은 떠돌이 사기꾼 소리 들어가며 반거지 생활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우리 부녀의 지난 20년을 한마디로 회고하자면 공주마마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소. 부인, 내 충격받지 않을 터이니 부인이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어서 털어놓으시오. 해근 공주와 우리는 가족을 넘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게 멋들어진 말, 그러니까 수사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사실이요? 아니, 당신 집안과 해근 공주 마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찌? 우리 아버지의 8번째 여자예요. 해근 공주 마마가. 헐. 제11회 회유는 왜 실순에게 꿈쩍 못하나.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주지한다.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이다. 누구를 빗댄 것도 아니고 어떤 사실을 추론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 정말이요?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예요. 공주마마와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 섞일 수 없어요. 철저한 배타성, 이게 우리를 지키는 수단이거든요. 우리끼리 재산, 육체관계 모든 걸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 승선자인 셈이죠. 다시는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안에서 배제된 생명체 말고는. 아니, 그래도 부인... 더 충격적인 말을 해줘야겠군요. 해근 공주의 남자가 아버지였다면 당신도 될 수 있어요. 해근 공주에게도 욕망이 있을 테니까 당신이 그 욕망의 제물이 돼야 해요. 왜냐?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아니 근데 이때 충격 효과음 한번 더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해설자의 경고성 멘트도 있어야 할 테고. 알았다.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이다. 누구를 빗댄 것도 아니고 어떤 사실을 추론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이거 정말로 혼란스럽구려. 운명이죠. 차차 알게 될 것이고 차차 적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말은 안 했지만. 왜요? 한 배 타기 싫은가요? 그러면 내리세요. 아니, 이미 지평선마저 안 보이는데 내리면 상어밥 아니오. 부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아시는군요. 하선하는 순간 당신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당신 과거의 사기, 횡령, 강간, 살인, 미수, 이 땅에 있는 흉악범죄로 분류될 만한 정권은 다 있더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본명 조영팔, 그런데 실종 사망 처리 아닌가요? 당신의 과거를 그렇게 지웠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도 얻었죠. 회윤공 아닌가요? 인생 세탁, 인간 세탁이 그리 간단치 않아요. 그런 당신 관아에 잡혀가면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썩어야지, 안 그래?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는 순간 뼈아픈 후회를 할 거야. 알았어? 공주 마마와 자라면 자. 알았어? 아니, 이럴 수가... 가장 심각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두 남녀. 대화는 갈수록 깊어간다. 아울러 착잡함은 더해간다. 이것 보시오, 부인. 지압이 된 나에게 그게 할 소리요? 실성했소? 글쎄, 당신은 내 아버지 민태거사를 추종했던 사람 아니오? 그 아버지의 몸종이었고. 그 얘긴 그만해. 그러면 아닌가? 회윤공, 아버지 돌아가셨고 내가 당신의 안사람이 됐다고 나를 우습게 볼 모양인데. 꼭 그런 건 아니야. 회윤, 네 고추 좀 만져보자. 아이고, 많이 컸네. 기억해, 네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넌 끝이야. 듣기 불편했다면 미안하오.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저 귀여웠을 뿐이니까. 자, 어서 나를 즐겁게 해봐. 며칠 뒤, 여기는 해근의 처소가 있는 육박전. 해근 공주와 실순이 만나고 있다. 실순아, 여행은 잘 다녀왔느냐? 마마, 여행은요? 네 남편 매력이 한보따리더구나. 어디서 그런 남정네를 품에 안았느냐? 아버지의 소개로 만났사옵니다. 그래, 첫날 밤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귀여웠사옵니다. 귀여웠다니. 신혼 초야에 지아비가 귀엽다니.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구나. 마마, 미천한 소녀의 혼사에 이래도 깊은 관심을 보이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항공하옵니다. 그래, 그 우락부락하고 그 검게 그을린 피부가 남정네만의 매력이 넘치던데. 어때, 가슴살은 탄탄하더냐? 마마,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실수나. 네, 농 한번 진하게 던져봤느니라. 개념치 말거라. 마마, 망극하옵니다.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궁에 웬 무례배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마구 부수고 있사옵니다. 뭐야?
아니, 여기가 어떻게 니네들 거냐? 우리 영근 공주 마마 또 만지대군 마마의 것이기도 하지, 안 그래? 닥치거라. 이 가옥과 토지 문서에는 해근 공주 마마 명의만 온전할 뿐이다. 어허, 이런 버릇없는 지금 이 상황 전화의 식솔이 어찌 해근 공주뿐이냐? 따라서 마땅히 이 궁에 대한 지분은 세 분이 공이 소유할 것이야. 백주 대낮에 들어와. 이게 무슨 행패냐? 너희들 뜨거운 맛을 좀 볼 테냐? 뜨거운 맛? 아니, 이 맛을 말하는 게냐? 아이고, 저건 쌍곰보. 그래, 국보급 모술을 보여주마. 이른바 국보법. 너희는 북이야. 종복.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는 어디서 온 도적들이냐? 떼적놈들이더냐? 너는 누구냐? 공주마마의 핵심 측근이다. 에? 아, 뭐 핵심 측근? 그게 뭐야?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지. 비선 실세다. 6박 전의 실세는 진돗개다. 니년이 개란 말이냐? 닥치지 못할까?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해군 공주다. 무슨 말이네? 이 사람과 이야기해라. 이 사람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다. 저기 마마, 저희와 대화하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대면 보고. 여기 있는 내 식솔들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지. 됐냐? 나 들어간다. 이 실순이와 얘기하거라. 봤지? 들었지? 느꼈지? 아, 비서님, 그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물의 배가 아니올시다. 보아하니 영근공주 또는 만지대군, 아니면 영근공주와 만지대군이 함께 보낸 도적들이구나. 너희들 여기까지 보낸 발주처가 어디냐? 언사가 힘이 과하십니다. 잠깐만, 근데 야, 우리 고용관계 어떻게 되냐? 우리 둘 다 영근공주 마마 호위대 아니냐? 너희 솔직히 말해. 영근공주가 직접 고용했냐? 너희가 영근공주네 사람이냐고. 아니요. 저 6박 전 접수하라면서 만지대군께서 영근공주께 파견한 일꾼이옵니다. 그럼 만지대군 몸종이냐? 아니, 이거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아이, 그것도 아니옵니다. 저희는 만지대군에게 시급으로 고용된 용역이옵니다. 그 용역직은 정규직이냐? 그것도 아니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일용직이옵니다. 시급에 일용직에 그것도 불법 파견. 딱하구나. 아유, 저희도 무척 고단하옵니다. 슬퍼요, 정말 슬퍼. 기와지붕에서 고급농성이라도 버릴까봐요. 내가 너희 둘을 거두겠다. 여기서 정규직으로 일해라. 예? 아이고, 비선마님. 그게 정말이시옵니까?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옵니까? 두 깡패는 영근 공주에게 간다. 그래서 뭐라 하더냐? 마마, 절대 불가하다 하시옵니다. 꿈도 꾸지 말라 하시었사옵니다.
양심의 털난 년 이렇게 첨언하신 말씀도 꼭 전하셨습니다. 뭐야? 그나저나 마마, 저희 용역 비용을 어찌할까요? 용역? 니들이 용역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니들은 만지 사람 아니냐? 만지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아니, 만지 대군께서는 다 작은 누나가 시킨 일이니 작은 누나에게서 받는 게 도리라고 하셨고, 아니, 못 받을 것 같으면 문짝이라도 뜯어오라고 하셨사옵니다. 여기서 쌀한 톨도 못 가져나간다. 썩 꺼져! 나가! 안 나가? 만지 이 자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만지한테 간 용역들. 만지는 아편을 즐기고 있었다. 마마! 누군데 와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냐. 내가 지금 몽환 세계에서 극락을 즐기고 있다. 제발 날 놔두거라. 자, 마마, 극락 세계를 즐기시더라도 저희가 6박 전에 가서 공력을 기울인 값은 쳐주셔야지요. 이런 돈밖에 모르는 우매한 것들. 너희가 마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마마, 연근공주 마마께서 마마를 인간 쓰레기라고 하셨사옵니다. 만지는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극락의 세계에서 이승으로 환속했다. 제12회 회윤 신옥동에게 개패듯 맞는 만지.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뭐? 인간 쓰레기? 어떤 개새끼가 그런 말을 해? 아이,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연근공주 마마와 정분을 나눈 신옥동이라고 하는 자는 만지대군 나으리를 살인자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진짜 내 손에 죽어보고 싶나? 마마, 그나저나 큰 누님이 순순히 내 말을 들으면 육박전에서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귀뜸하셨사옵니다. 뭐야? 그 누나가 나를 위해서? 장래 자신이 죽으면 육박전 주인이 누가 되겠냐면서 소원했던 관계를 풀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녕 사실이었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큰 누나 알아. 내 다 알지. 큰 누나의 넓고 그 깊은 마음을. 여기는 연근공주의 저택. 걔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나으리 오셨습니까? 연근공주와 정분을 나누는 사이인 신옥동이라는 홍문관 수찬. 급히 연근공주의 집을 찾는다. 들으셨소? 뭘요? 만지가 6박 전에 들어가 술이 거하게 취해 나왔다는. 아니, 만지가. 그것이 또 아편을 했나? 미쳤어. 이거 심상치 않은 상황이요. 혹시 만지에게 사람을 보내셨어? 문전박대 당했다고 해서 만지가 아편하는 와중에 보내서 혹시 못 만난 것은 아닌가 했죠. 6박 전을 둘이 나눠 갖는다는 소문이 다분합니다. 이거 대책이 아주 시급해요. 연근과 만지의 연대는 깨지고 말았다. 만지는 혜근에게 붙었다.
여기는 육박전, 해근공주 처소. 실수나 너의 기지는 정말 용하다. 어찌 아버지 민태거사의 영민함을 그대로 닮았단 말이더냐. 마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만지를 우리 편으로 엮었는데 설마 만지에게 그 육박전 지분 나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마마, 당연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그래, 만지는 단순하고 무식해서 대충 말로 구슬을 아이가 아니야. 게다가 걔는 약을 손에 대는 애야. 그런 걸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오나, 마마. 왜 그러느냐? 소녀는 어디까지나 마마 곁에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마마만 좋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지만. 아이고, 실수나 너와 나 사이에 그 무슨 마음의 벽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싶은 말, 모든 말 다 하거라. 마마, 비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거늘 저희가 마마의 남매지간 정분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옵니다. 그게 정녕 염려된단 말이냐? 어찌 근심되지 않겠사옵니까? 혹여 저희가 그 오해를 깬다면 저희를 모두 죽여주시옵소서. 아이고, 실수나 그 너와 나 사이의 간격이 이 앞 시냇가라면 나와 영근, 또 나와 만지의 간격은 인천에서 청나라까지의 백길만큼이다. 말이 남매지 남과 다르지 않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박조대왕 시절 대사관을 지낸 이낙후의 말을 들어보자. 해근 공주에게 동생들은 없는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아니, 없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근 공주에게 아버지는 감의정 이입할 대상이에요.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자신이 승계받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왕위가 넘어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신을 떠받들어야 할 동생들이 어떤가요? 권위에 복종하기는커녕 당신과 나는 같은 박조대왕의 후계가 아니냐 라며 고개를 쳐들고 유산에 대한 동등한 지분을 요구하는 게지요. 해근에게는 영근과 만지가 더 이상 남매가 아닙니다. 대신 유사가족, 즉 민태거사의 딸 실순에게 혈육보다 진한 정을 품게 된 거지요. 육박전에 들어온 만지대군. 날마다 술상에, 아편 노름에, 환락에 국내를 소란스럽게 했다. 왜? 나는 이 육박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안 그래? 야! 여기 술상 좀 더 가져와. 마마, 술이 다 떨어졌사옵니다. 왜? 술이 떨어져? 야, 이 새끼야! 그 입 밖으로 나올 말이 안 돼! 술이 떨어져! 다시 말해봐. 술이 떨어져? 떨어져! 죄송합니다. 그런 만지대군이 골칫거리가 된다. 누나한테 이야기해. 여기 있는 머슴들 싹 내쫓으라고. 이 도무지 봉사정신이 안 돼 있어, 이가! 이 육박전의 기생을 끌어들이고 아편을 피워대고 또 갖은 폭언과 폭행으로 머슴들을 초주검으로 만들고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희는 그저 만지대군 마마의 분부만 받을 수밖에. 여기가 만지의 궁이냐? 마마, 소녀의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실순이는 들어라. 만지는 혼이 좀 나야 한다. 아버지 눈치 보느라 나도 어렸을 때 뭐라 안 했다만 가만두면 둘수록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는 게 그 녀석이다. 내 못 본 척 할 테니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손 좀 봐라. 마마, 그건 차마. 내 명령이다. 실순이 네가 거역할 참이냐? 마마, 그럴 리가요. 어서 나가봐라. 네. 아자. 만지가 술과 아편에 취한 채 아침을 맞은 곳은 돼지우리였다. 육박전 밖이었다. 여기 어디야? 이게 뭐야 이거? 어디긴 어디야? 보다시피 느끼다시피 돼지우리지. 답변을 하는 자, 실순의 남편 회윤이었다. 만지는 회윤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내가 잠든 곳은 육박전 침소였는데 어찌? 이거 뭐야 이거? 돼지 똥 아니야 이거? 더럽고 냄새나게. 제대로 찾아왔네. 짐승이니까 짐승 침소에 있는 거 아니겠나? 닥쳐라 대염!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마약하고 주색잡기하는 미친 개 씨발 새끼지. 천지신명께서 공이나 다름없는 너 같은 새끼를 뭐하러 살려두시는지 모르겠다. 니놈의 정체부터 알아야겠다. 감히 일국의 대군을 얕잡아 보는 내 놈은 누구냐? 속히 무릎 꿇고 빌지 않을까? 연락해서 미안하다, 이 인간 말중아. 이거 주먹이 보통이 아니라 이거. 이걸 5개가 부러지고. 너 인간 맥정이지 너. 내 별명이 말이야 진돗개야. 한 번 물면 살점이 느껴져 나갈 때까지 안 놓지. 너 오늘 주먹 맛이 어떤 건지 생생하게 체험시켜 줘야겠다. 그만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더 이상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이 새끼 비는 거 보니까 삽살개상이구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된 김에 우리 통성명하자. 앞으로 자주 얼굴 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내 이름은 회윤이야. 회윤. 회윤? 당신은 뭐요? 하늘들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굳이 알려 하지 마. 또 만나려고도 하지 마. 뭐 물론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까불면 보게 될 거야 또. 오늘은 이 맛만 살짝 보는 거라고 생각해라. 나는 주먹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몸이야. 어? 만지는 회윤에게 얻어맞고는 몇 날 며칠 집에서 가류했다. 그 집에 신욱동이 찾아간다. 마님, 여전히 기침 전이십니까? 너희는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라 했거늘. 너도 내가 개로 보이냐? 그럴 리가요, 마님. 마님, 영근공주 마마댁 신욱동 대감이 오셨습니다. 신욱동이가? 됐어! 거지라고 해! 때가 많이 되옵니다. 뭐, 됐다고? 아이고, 만지 너 많이 컸다. 야, 이 족제비 새끼야! 네 나이가 나보다 10살 아래인데, 뭐? 많이 컸어, 이!
아프다는 거 다 꾀병이었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자꾸 반말할 거야. 네가 작은 누나하고 연애한다고 나한테 말을. 내가 동네 목이냐 이런. 작은 누나가 그러더라고. 몇 대 좀 패주고 오라고. 뭐야? 작은 누나가? 저 일단 우리 좀 맞고 시작하자. 또! 제13회 회유는 왜 실순에게 꿈쩍 못하나.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맞은 데 또 맞은 만지, 만신창이가 됐다. 아유, 앞으로 조심해라. 작은 누나가 그러더구나. 만지는 혼이 좀 나야 한다. 아버지 눈치 보느라 나도 어렸을 때 뭘 안 했다만 가만두면 둘수록 기구만장하며 하늘을 찌르는 게 그 녀석이다. 네, 못 본 척할 테니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손 좀 봐라. 단 한자도 틀리지 않은 해근 공주의 말 그대로였다. 영근도 복창을 한 셈이다. 또 까불면 그때는 돼지우리에서 패준다. 이 아편쟁이 새끼야. 이 신웅동 그리고 회윤, 너희 두 새끼 내가 언젠가 꼭 손볼 거야. 네가 무사했어 싶어? 이 만지를 조금이라도 만지는 자 피를 쏟으며 꼬꾸라질 것이다. 두고 봐라 이 못된 놈들아. 아이 말이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다. 박조대왕 제삿날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가셨어요? 해근의 눈물은 순도가 몇 %일까? 눈물은 눈물이지. 마마의 눈물은 진심이야. 그런데 눈물의 발원 지점이 달라. 발원 지점? 그게 뭐야? 샘터? 그렇다면 발원 지점이 다르다 하면 샘터가 다르다는 말 같은데. 저 울음의 배경은 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고. 사실 남들은 다 그래서 우는 줄 알지. 그런데 아니야. 눈물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데 있다고. 그니까 아버지 가시려면 저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가시지 왜 그러셨냐고. 그런 차원의 눈물이야. 저한테 권력을 물려주고 가지 않으시니 내가 이렇게 굳은 꼴을 보고 사는 거 아니냐, 이 원성이고. 그런데 상황 전화가 말이야, 어딜 가고 싶어 하셨나? 하필 돌아가셔도 술자리에서 여자를 끼고 가시나. 딸뻘. 너 닥쳐라. 미안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회윤, 누차 이야기했지만 너와 나는 공주마마와 한 가족이야. 미친 듯 개걸스럽게 억척스럽게 지랄 맞듯 그분 편에 서야 해. 그래서 말이야, 내 생각인데 마마, 이제 이 궁 안에서만 머무시면 아니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박 전 이 궁이 왕궁도 아니고 다시 대왕의 길을 회복하셔야죠. 대왕의 길? 아이, 그게 말처럼 쉬운가. 아버지 시대, 즉 왕정을 복구하자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일세. 아휴, 회윤, 괜히 나한테 아첨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나에게 애써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나는 자네를 귀엽게 보고 있네. 마마, 상황 전하의 추도식 때마다 이 옥물을 쏟아내시는 걸 보며 제 마음이 편치 못하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충언이옵니다. 그래, 어쩌자는 건가? 전환두가 빼앗아간 왕위를 회복해야 하옵니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전환두는 그나마 장군이었고 또 병조를 휘하에 두지 않았던가. 상왕께서 걸으신 그 길, 고난은 예상되지만 영광이 보장된. 혁명을 하자 이 말인가? 예, 마마. 그러하옵니다. 나 혼자? 혼자서는 불가능하지요.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자칫 영모 세력으로 몰려 고초를 겪을 수 있다면 아예 손도 대지 마시게. 마마, 제가 그렇게 치기 어린 망동을 일삼을 만큼 지각이 없다고 보십니까? 반 허락을 받은 회유는 이튿날부터 여기저기 다닌다. 여기는 기생집. 거하게 취한 남자 윤중창이 기생들 사이에서 기생하고 있었다. 소녀야, 니년의 엉덩이 춤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더구나. 오늘 이 오라비에게 시원한 춤사위를 선사해 보려무나. 나으리, 제가 요즘 허리가 삐끗해서. 아이고, 내가 그러면 네 허리를 고쳐줘야겠구나. 자, 백령. 보니까 어떠냐? 허리가 그냥 쫙 펴지지 않느냐? 아유, 벌써 대나무 죽비같이 고다졌사옵니다. 자, 그러면 소녀가 엉덩이 춤 발사합니다. 기절하지 마시옵소서. 엉덩이 춤은 이어지고 잠시 후. 소녀야, 그런데 니년의 엉덩이에 탄력이 사라졌으니 매우 안타깝구나. 이 오라비가 100냥 내고 엉덩이 한번 해주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 아이, 그런데 그건 선불이옵니다. 옳거니. 이 집은 밀당이 없으니 봉사가 미래 창조적이로다. 윤중창. 어? 아니, 너는 누군데 감히 내 이름을 부르느냐? 어? 너의 독자다. 애독자. 독자라고? 당신은 혹시 안심해라. 나는 포도청에서 나온 게 아니니라. 기생들은 모두 물러갔고 회윤과 중창만 남았다. 당신도 한 잔 받으시오. 나를 어떻게 아셨소? 교사관의 인쇄공도 나의 실체는 모르는데. 당신 해골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성적 묘사가 그리도 노골적인 것이오? 그러면 혹시 내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 아하, 뒷동산의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스스로 벌어진다. 이 주옥 같은 부분은 가히 자네의 머리가 온통 음란으로 가득하다는 확신을 하게 만들었지. 김삿갓이 함께 하룻밤을 지낸 여인의 전여성을 의심하니까 이를 괘씸하게 여긴 여인이 김삿갓에게 답한 시의 한 대목, 바로 그 부분이구만. 응? 그나저나 나를 보자고 한 이유는 무엇이오? 설마 독후가 매주러 온 건가? 응? 이 땅의 고관대작, 특히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무명 씨들조차 당신의 그 음란한 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소. 하지만 말이오, 시중에 당신 글을 안 읽은 사람이 없소이다. 홍문관 유생들도 경전 밑에 숨겨놓고 본다고 하오. 아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오 지금. 응? 역성혁명합시다. 뭐라고? 혁명이 성공하면 당신의 그 창작 활동은 보장될 것이오.
특히 춘화, 음란 소설로 돈을 대박 벌 수 있지 않겠소. 그러면 당신은 3대, 아니 한 5대 정도는 떵떵거리며 살 길이 열리지 않겠소. 아이 그러나 이 역성 혁명하다가 그런 재수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어디 그런 되도 않는 일을. 이 역성 혁명 시도하다가 걸려도 효수고, 음란 소설 써내려간 풍기문란 사범이 돼도 효수고, 어느 쪽으로 가든 내 모가지는 온전치 못할 것 아니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아유, 나는 실소.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가시오. 그 술값은 당신이 내고. 윤중창. 갑자기 말이 막 짧아졌어. 어? 왜? 그 술값은 못 낸다고? 그러면 당신이 먹은 것만 내, 그러면. 아까 음란 소설 쓴 걸로도 효수감이라고 했나? 그렇지. 충분히 그러하지. 이 나라 조선의 표현의 자유는 고려 시대를 방불케 한다고요. 응? 그럼 이 나라 조선에서 내가 네가 누구고 어디 있는지를 포도청에 고해바치면 바로 잡혀가겠구만. 그리고 새남터에서 까마귀밥이 될 테고. 잠깐만 있어봐.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어? 당연하지. 계산해보자고, 친구. 그렇게 해서 죽어도 목숨은 하나고, 혁명을 하다가 적발돼 죽어도 목숨은 하나야. 둘 다 하다가 다 걸려도 목숨은 오로지 하나인데, 기왕이면 해도 손해될 일은 아니지 않겠나. 살아야지. 왜 죽어? 나는 4명에 죽을 거니까 그 좋은 혁명 당신이 혼자 해. 투자라는 건 말이야, 손실의 위험을 전제로 하지 배짱만큼 이득이 있는 거니까. 난 집에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집에 가봐. 아마 관아 병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포도청에 고에 바쳤어. 약간 아직 고발 안 한 것처럼 말하더니. 자네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줄 난들 알았나. 자, 윤동지,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고. 당신 출구는 이제 혁명뿐이야. 그러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요? 뭘 하긴. 대중의 눈과 귀를 현혹할 글을 쓰는 거지. 그 글을 쓰면 공주마마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거야. 알았나? 모종의 음모는 만지대군도 꿈꿨다. 이곳은 만지대군의 거처.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만지대군 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의 훈련은 매우 공포스러웠다. 칼을 찔러 죽이는 법, 그리고 죽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들끼리 칼부림하다 죽인 것처럼 조작하기, 아울러 남 대신 유서 쓰기 등 조폭들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행태들이었다. 만지대군의 속내가 궁금하다. 나는 날이면 날마다 얻어맞고 또 빌고 이랬다. 이런 저주의 세월을 끊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경호대를 구축해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 남김없이 응징하겠다. 단순히 방어 차원이었을까? 아니지. 나에게 수모를 가한 모든 자들을 차례차례 남김없이 정리할 것이다. 우선 신욱동, 그리고 회윤. 너희들 모두 기다려라. 내 앞에서 싹싹 빈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응? 국민라디오 을미년 궁중활극 13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협찬 책보세.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